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태변,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30주 이전에는 거의 태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7주가 넘어가면은 아기도 똥 싼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 태변을 왜 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태변이 왜 중요한지 오늘 그 의료 소송 소개도 해주면서 태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소송 판례집이라 그랬죠. 이충훈 교수, 회장님이 쓰신. 여기서 뭐 제목만 읽어볼게요. 태아 곤란증이 6개, 뭐 폐색전증이 12개, 그 다음에 양수색전증도 뭐 있긴 해요. 뭐 12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6개 뭐 있는데, 태변 흡입 증후군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제왕적인 합병증도 뭐 11개 되고 그런데 별거 10개, 11개죠. 근데 태변 흡입 증후군은 무려 17개입니다. 뇌성상도 10개고 뭐 뇌성마비도 16개 많습니다만 이 태변 흡입 증후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태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태변은 아기가 이제 자궁 내에서 변을 봅니다. 그 확률은 100명 중에 아기면 12명, 지금 12%입니다. 근데 이제 태변을 보았다고 우리가 태변 흡입 증후군이라고 하진 않아요. 태변을 봤구나 이건데 그 12% 중에서 5%,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 계산해 보면은 거의 뭐 한 명 되나? 그쵸? 12%에 10%는 한 명이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0.5명,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1000명 중에 뭐 5명이니까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산부인과가 웬만큼 되는 산부인과가 1년에 1000개씩 분만하면 거기 5명이 태변 흡입 증후군을 이라고 되게 안 좋은 거를 지금 증후군이 있어서 뇌성마비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폐혈증도 되고 아기 폐혈증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태변 흡입 증후군을 보이는 아기의 4%에서 아기가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변이라는 거는 32주 미만에는 그 태변 착색된 양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산된 애들 양수 보면은 없습니다. 태변은. 그렇지만 이제 37주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면 되고, 그럼 뱃속에서 왜 누가 어떤 아기가 태변을 보는지는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태변은 뭘로 되어 있냐면 80%가 수분이고 나머지 20%는 장 분비물, 그 다음에 장에 탈락한 거, 뭐 혈액도 가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 물질이 이제 소화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변을 보는 기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이제 37주 넘어서 아기가 이제 성숙함에 따라서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나올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장 발달이 되면서 생리학적으로 장 운동, 연동 운동이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무슨 태변을 보는 건 병이 아니고 자연적인 증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전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하면은 24시간부터 48시간 하루 이틀 이내에 98%가 변을 봐요. 많이 안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나쁜 건데 아기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라는 게 뭐 혼낸다, 아기 혼내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기가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 아기가 막 태어나고 머리 끼고 막 난산하면은 아기가 산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라마즈 호흡법도 하고 뭐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산소가 이제 그쪽으로 잘 안 가니까 저산소증에 빠지니까 저산소증에 빠지면 특히 이제 우리 배꼽에 있는 그 정맥혈이 산소 포화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기가 이제 태변을 본다. 그래서 태변 보면
아기가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가 이제 방치하면 아까 태변 흡입 증후군에 의해서 사망도 하고 막 뇌성마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태변을 보는 거라면 저산소증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하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태변 착색이 심하다. 고로 태변 흡입 증후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태변 흡입 증후군에 걸리면 아기가 폐혈증이나 사망하는 거, 뇌성마비 같은 경우 되는 경우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산부인과 의사 대부분 태변이 착색됐다 그러면 심장음이 83%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심장음이 조금 떨어지면 그냥 보는데 너무 자주 떨어지면 아기는 낳을 수 있지만 태변 흡입 증후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태변이 그 양수가 터졌는데 태변이 착색돼 있지만 아기 심장음이 안 떨어지고 순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태변 착색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난산을 겪어서는 안 된다. 순풍 낳던지 제왕절개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사례를 제목만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거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만 보고 그 사례의 제목만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변 착색이 되면 그 자체로 제왕절개 적응증이 되는 건 아니나 아기가 난산을 겪으면 안 된다. 난산을 겪으면 아기가 헐떡 호흡을 함으로써 태변 착색된 물이 폐로 가서 폐혈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기가 뇌성마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이제 태변 흡입 증후군 하면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보시면은 막 돼 있죠.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뇌손상, 뇌성마비, 영아 사망, 신생아 사망, 뇌손상, 경련, 뇌손상,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